자, 합니다. 해봅시다. 선생님이 경우의 수 부분이 제일 재밌더라고, 가르칠 때. 왜냐면 애들이 하도 몰라 하니까. 자, 합니다. 260쪽에 1531번 해볼게요. 1531번. 경우의 수는 결국은 아이디어 싸움이야. 아이디어 싸움. 어떤 식으로 접근할 것인가에 대한 아이디어 싸움이라서 일단 첫 번째는 뭐 해야 되냐면 문제에서 원하는 상황이 주어진 상황이랑 원하는 방식이 지금 내가 해야 되는 활동이 뭔지를 확실하게 파악하는 게 첫 번째야. 그래서 문제가 조금 중의적으로 해석되는 경우가 있으면 조금 고민을 해야 된다. 알겠지? 일단 문제에서 원하는 게 뭔지 알아야 돼. 정확하게 알아야 돼. 그리고 두 번째가 그걸 원하는 걸 풀이하기 위해서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뭔지를 구분하는 게 만들어내는 게 두 번째고. 알겠지? 일단 어떤 상황인지부터 확실하게 파악을 해야 된다. 1531번 보니까 남학생 5명이랑 여학생 5명으로 구성된 탁구팀이 있대요. 근데 그 탁구팀에서 남녀를 각각 한 명씩 짝지어서 남녀 혼합복식 팀을 구성하는 방법의 수를 구하세요. 그랬어. 그러니까 총 5팀이 만들어지는 거라고. 혼합복식 팀 5팀이 만들어져야 돼. 난 이걸 어떻게 풀 거냐면 어차피 남자 여자 한 명씩 짝지을 거잖아. 혹시 초등학교 때 그런 거 해봤니? 짝꿍 선생님이 남녀 이렇게 짝꿍 해주고 이런 거 있었지? 하민아. 있었던 거 같아요. 그래. 그럴 때 어떻게 했니? 뽑기요. 뽑기. 그 뽑기의 결과물을 어떻게 하냐면, 그러니까 뽑기 이렇게 하면 되지 않아? 남자 5명이 있어. 5명 이렇게 있어요. A, B, C, D. 남자 5명이 있어. 어차피 남자 여자 짝만 지어주면 되는 거잖아. 그럼 여자애들 5명이 있을 건데 여자애들이 5개 자리에 가서 자리 잡으면 되는 거 아니야? 맨 앞자리가 남자의 A 남자애랑 짝대는 자리고 이렇게 생각하면 되잖아. 두 번째 자리, 세 번째 자리. 그러니까 서로 다른 5개의 자리가 있는 거야. 여자애들 5명이 가서 줄을 설 거거든. 남자애 5명 있으니까 여자애 5명 있고. 그러니까 여자애 5명이 5개의 자리에 가서 줄 서는 방법의 수랑 똑같지 않겠어? 그러면 5개의 팀이 만들어지겠지. 그래서 5팩토리얼이야. 그래서 1531번 5팩토리얼이요. 자, 베이직이야, 노멀이야, 뭐 터프야. 이게 완전 터프다. 왜 터프냐고. 내 말은 짝만 지어주면 된다며. 그래서 이렇게 쌤은 어떻게 했었냐면 예전에 쌤 초등학교 때 놀라겠지만 믿을 수 없겠지만 쌤이 엄청 시골에 살았거든. 초등학교 때. 그래서 그때 우리 반 학생이 우리 학년이 총 6명이었어요. 6명. 믿기지 않지? 그런 시대에 살았거든. 쌤 그런 동네에 살았거든. 근데 그 6명이 남자애들 3명, 선생님까지 합쳐서 여자애들 3명, 남자애들 3명이었어. 그래서 선생님이 맨날 짝을 지어주는데 어떤 방식을 쓰냐면 맨날 바꾸잖아? 근데 어느 날은 어떤 방식을 썼느냐? 이렇게 교실이 이렇게 있고 여기 앞에 이렇게 칠판이 이렇게 있을 거고 칠판 달려있는 이렇게 벽이 이렇게 있고 그럼 여자애들 3명 이렇게 세워놔. 여자애들 3명을 앞에. 나는 솔로인가? 그리고 남자애들 3명 있으면 가서 마음에 드는 애 서래. 줄 서래. 네. 맞네. 그러니까 여자애들 고정시켜놓고 남자애들 가서 줄 서는 방법일 수만큼 짝짓는 방법이 있겠지. 이게 3팩토리얼이잖아 그냥. 그치? 그래서 순열이라는 녀석은 뭐냐면 서로 그러니까 지금 3명이 여자애들 3명이 3개의 자리에 가서 줄 서면 되는데 그 3개의 자리가 전부 다 다른 자리지 구분 가능한 자리잖아. 남자애들 3명이 자리가 다 다를 거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그냥 3팩토리얼이다. 3P3. 얘는 5P5인 거고. 알겠지? 됐어요? 또 있어? 뒤에 있어요. 36번? (1536번) 보니까 어떤 상점에서는 상단과 하단으로 구성된 2단짜리 진열대에 상품을 배열한대요. 서로 다른 종류의 껌 3가지와 서로 다른 종류의 과자 2가지 중에서 상단에는 3가지를 일렬로 배열하고 하단에는 2가지를 일렬로 배열할 때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PQ에 대해서 P 더하기 Q의 값을 껌 3가지는 상단에 과자 2가지는 하단에 진열하는 방법의 수래. 자, 그럼 가를 보면 껌을 배열하고 상단에 그리고 과자를 배열하고 하단에 이런 거잖아. 그러니까 껌 3개를 배열하는 방법이 몇 가지 있어? 3팩토리얼이요. 껌 3개 윗줄에 어차피 자리 3개에다가 배열하는 거니까. 하단에다 과자 배열하는 거 2개니까 2팩토리잖아. 엔드니까 곱하는 거고. 12네. P가 12. 나 과자 2가지와 이제 나를 구하는 거야. 나 과자 2가지와 껌 1가지는 상단에 껌 2가지는 하단에 진열하래요. 그럼 봐라. 자리가 이렇게 위에 줄 3개가 있고 밑에 줄 2칸이 이렇게 2개가 있는데 뭐 하랬냐면 상단에는 과자 2개랑 껌 하나, 하단에는 껌 2가지. 그래서 난 뭐부터 할 거냐면 어차피 위에 줄 배열하고 밑에 줄 배열해도 되고 밑에 줄부터 배열하고 위에 줄 배열해도 되지. 그럼 밑에 줄을 배열하는 방법이 몇 가지 있냐? 껌을 2개 하래. 껌. 근데 껌이 원래 몇 개 있지 총? 3종류. 3종류 중에서 2개를 골라서 하나는 앞자리, 하나는 뒷자리. 몇 가지? 3P 2가지 있겠지? 서로 다른 3개 중에서 2개를 골라서 하나는 앞자리, 하나는 뒷자리니까 3P2다. 그럼 껌 하나 남았겠지? 3개 중에 2개만 썼으니까. 그 남은 거랑 과자 2개는 윗줄에다 배열한다. 근데 과자 2개 똑같은 거 아니고 껌 애초에 종류가 다르니까 구분할 수 있지. 그럼 3종류의 물품을 3개의 자리에다가 줄 세우는 거 몇 가지야? 3팩토리얼. 윗줄, 밑에 줄 둘 다 배열하는 거니까 곱하기네. 그래서 몇이야? 6에서 36까지죠. Q? PQ. 다음 몇이야? 48. 됐습니까? 네. 또 없어? 61쪽? 넘겨서 62쪽. 써요? 있어요. 몇 번? 1542요. 자, 1542번. 5개의 숫자 0, 1, 2, 3, 4 중에서 서로 다른 3개의 숫자를 선택해서 세 자리의 자연수를 만드는데 4의 배수가 되는 경우의 수를 구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할 때가 4의 배수지? 이거 중학교 문제잖아 이거. 4의 배수가 된다는 건 무슨 뜻이니? 자, 구분해보자. 아무 수나 써볼게. 1, 2, 3, 4, 5, 6, 7, 8. 이거 4의 배수야 아니야. 12,340 뭐지 이거? 1,234만 5,678 이 숫자가 4의 배수예요? 아니에요? 어떻게 판단하지? 끝에 2자리만 보면 되잖아. 그러니까 끝에 2자리가 4의 배수면 전체 4의 배수지. 그럼 얘를 가지고 이 5개를 가지고 3자리 자연수를 만들 때 4의 배수가 된대. 3자리 자연수 만드는 거니까 1칸, 2칸, 3칸을 채우면 되는데 결국 요 2자리만 4의 배수면 돼. 간다? 그래서 요 2자리가 4의 배수는 가장 작은 거는 0, 4 하면 되겠다. 0, 4. 맞지? 0, 4가 돼도 되고 아니면 1, 2가 돼도 되지. 1, 2. 그 다음 없고 2, 0. 그 다음 2, 4. 순서대로 가는 거야. 작은 순서대로. 그 다음은 3, 2. 그 다음에 4, 0. 44. 4, 4는 없지. 한 번만 쓰는 거니까. 됐죠? 이렇게 있네. 그래서 이제 이 녀석은 0을 써먹었어 이미. 그러니까 지금 숫자 2개 써먹었는데 그 중에서 0을 포함해서 숫자 2개 써먹었다. 그럼 나머지는 0이랑 하나 썼으니까 나머지 3개 남아서 여기다가는 0을 제외했으니까 3개 남았지. 넣었으니까 3가지 있다. 이거 3가지 있어. 3가지. 얘도 3가지. 얘도 3가지. 맞지? 근데 1, 2나 2, 4나 3, 2 이 녀석들은 0을 안 써먹었거든? 이제 여 자리 채우는 방법이 0 빼고 2개 써먹었고 0은 애초에 쓸 수 없으니까 2개 남았지? 그래서 여기는 2가지 해서 6에 9니까 15인가?
15가지요. 이거 그냥 중학교 문제잖아. 또 있어 안 되는 거? 괜찮음? 숙제 했습니까? 숙제 안 한 사람 혹시 있어요? 숙제 안 한 사람 손 들어볼래? 하하하 많이 안 했네. 화민이는 왜 안 했어? 그냥 하고 싶지 않았어? 그래 그럴 수 있죠. 그런 날도 있는데. 준혁아 숙제 왜 못했어? 비 와서? 비 오는 거 쳐다보느라 못했어? 숙제 왜 안 하는 거야? 숙제는 해와야지 기본적으로. 수현이 했지? 수현 질문 없어? 안 되는 거 50번? 1550번? 거기 주면 되는 거예요? 62쪽 63쪽 좀 많은데 그럼. 63쪽? 네. 일단 50번 해보자. 1550번 6개의 문자 A, B, C, D, E, F를 일렬로 나열하는데 A랑 B 또는 B, C가 이웃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세요 그랬어. 그러니까 A, B가 이웃하는 경우 B, C가 이웃하는 경우 있겠지. 또는 A, B, C, D가 다 이웃하는 경우도 있고. 몇 번이요? 1550번 아니야? 어? 아 A, B 또는 B, C구나. A, B 또는 B, C가 이웃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세요 그랬네. CD야? 눈이 침침하신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문제가 버전이 바뀌었어. 이거 A, B 또는 B, C 하면 문제가 조금 더 어려워지는데 이걸 쉬운 문제로 바꿨다. A, B 또는 C, D로. 문제에서 A, B, C, D, E, F에서 A, B가 이웃하든가 또는 C, D가 이웃하는 경우의 수를 구했지? G까지 있어요. 아, G까지 있어? CD랑 CE가 이웃한 CD 또는 C. CD랑 CE라고? 네. 1550번이라고? 왜 이렇게 문제가 많이 바뀌었지? CD 또는 CE라고? 아. CD가 이웃하든가 또는 CE가 이웃하든가다 이렇게. 맞지? 갑니다. 7개의 문자고. 만약에 이게 C, D, 이게 CE가 아니라 D, E, F잖아? 이런 식으로 서로 연관이 없잖아? 그럼 문제풀이가 전혀 달라져. 그래가지고 이거 생각을 잘 해서 풀어야 된다. 자, 그래서 뭐 할 거냐? 그래서 아이디어는 뭐냐? 어떻게 풀 거냐? 첫 번째, 이거 어떻게 풀 거냐면 CD 또는 CE가 이웃하는 경우 쓰니까 첫 번째는 뭐 할 거냐면 CD가 이웃하는 경우의 수를 세요. 두 번째는 뭘 할 거냐면 CE가 이웃하는 경우의 수를 세. 근데 또는이잖아. 그럼 이거 두 개 동시에 성립하는 경우는 여기도 세지고 여기도 세진 거 아니야? 그래서 그걸 빼겠다. 알겠지? 그래서 세 번째는 C, D, E가 그 C랑 D랑 이웃하면서 C랑 E도 이웃하는 거야. 그러니까 E, C, D 이렇게 이웃하는 경우 또는 D, C, E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 이걸 빼겠다고. 왜냐면 이런 경우랑 이런 경우는 여기에서도 세질 거고 여기에서도 세질 거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이건 CD만 신경 쓰고 나머지 신경 안 쓰겠다는 뜻이야. 얘도 그렇고. 근데 나는 사실 둘 다 신경 써야 되잖아. 그래서 얘랑 요 경우랑 1번이랑 2번 경우에 이런데 이렇게 C랑 D랑 E랑이 셋 다 이웃하는 경우는 두 번 세진다고. 그래서 이 경우를 한번 빼주겠다고. 그래서 C랑 D랑 이웃하는 경우가 몇 가지입니까? C랑 D랑 이웃하는 경우는 일단 이거 두 개 이웃하게 만드는 방법이 두 가지 있지. 이 팩토리얼 있다고. C랑 D랑 자리 바꾸는 거. 그래서 그 두 가지는 이제 뭉쳐졌어. 그럼 몇 개지? 6개지. 이제 CD 묶였으니까. 6개니까 곱하기 6 팩토리얼. 마찬가지 얘도 2팩 곱하기 6 팩토리얼이지. 자, 요렇게 줄 서는 방법 몇 가지야? 이 C, D를 정해놓은 거다. 얘네들끼리 자리 바꾸면 안 돼. 예를 들어서 C, E, D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 왜냐면 C랑 E랑은 이웃했는데 C랑 D랑은 이웃 안 하잖아. 이러면. 동시에 성립하는 경우로 하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C가 무조건 가운데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ED가 오든가 DE가 오든가 이 두 종류 있는 거야. 그래서 ECD 되는 경우는 ECD 3개 묶은 거다. ECD 이렇게 3개. 그럼 몇 개지? 하나, 둘, 셋, 넷, 5개지.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게 5팩토리얼에 있는 거고, 맞지? 이렇게 되는 것도 당연히 5팩토리얼에 있는 거지. 그래서 5팩토리얼을 2번 빼면 됩니다. 그래서 전체 답은 이 녀석을 2배 하는 거야. 2팩 곱하기 6팩을 2배 한다. 이거 2개니까 똑같은 거. 빼기 2배의 5팩을 하면 됩니다. 5팩을 2번 빼는 거. 됐어? 조금 어렵지? 그래서 2팩 2이고 6팩은 몇이냐? 720이지? 720 곱하기 2 곱하기니까 4다. 0 428 47에 28 2880에서 5팩이 120이잖아. 그래서 240 뺀다. 그래서 240을 빼세요. 2640이죠. 됐어? 조금 어렵지? 또 여기 많다며. 유형 5번은 그래, 유형 5번. 모르겠어요. 훌륭해. 49번? 그래, 49번 하자. 일단 유형 5번 하기 전에 49번. 괜찮아, 괜찮아. 자, 1, 2, 3, 4, 5를 일렬로 나열해가지고 순서대로 A1, A2, A3, A4, A5라고 할 때 A1 곱하기 A2, A2 곱하기 A3, A3 곱하기 A4, A4 곱하기 A5 중에서 최대값을 라지 M이라고 했대요. 예를 들어서 2, 1, 5, 3, 4 나오고 나열하면 최대값은 5 곱하기 3 한 개 최대값이래. 얘네들 중에서 연달아 있는 두 개를 곱한 것들 중에서 제일 큰 게 최대값이래. 이때 라지 M이 20이 되는 경우의 수를 그랬네. 1, 2, 3, 4, 5 중에서 라지 M이 20이 된다는 소리는 4랑 5랑이 붙어있다는 뜻 아니냐? 4랑 5랑 붙어있는 경우의 수고 하라고. 1, 2, 3, 4, 5를 배열하는 것 중에서 4랑 5랑 붙어있는 경우의 수고 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 4랑 5랑 곱해서 최대값이 20 나오겠지. 4랑 5랑 붙어있는 경우가 2 곱하기 4팩 아니겠어? 2 곱하기 4팩이요. 4팩 24고 48이네 그러면. 됐어? 그러니까 라지 M이 20이 된다는 소리가 4랑 5랑 붙어있다는 뜻이죠. 4랑 5랑 붙어있는 경우의 수를 구하세요 라는 뜻이야. 됐지? 그리고 1552번은 지난 시간에 했었나? 53번 해볼게요. 53번. 알겠지? 이웃하지 않는 이웃하지 않는 경우의 수를 세세요 라는 거는 중학교 때 하던 이웃하는 경우의 수를 전체에서 빼는 방식으로 하지 않겠다고 이 얘기를 지난 시간에 하셨죠. 그래서 이웃하지 않는 경우의 수를 구하세요를 푸는 방법은 크게 2가지가 있다고. 중학교 방식 첫 번째 뭐냐면 전체 경우의 수에서 그냥 내 맘대로 막 줄 세운 거에서 전체 경우의 수에서 이웃하는 경우의 수를 빼는 거야. 이웃하는 경우의 수를 빼면 이웃하지 않는 것만 남겠지. 이렇게 푸는 중학교 방식. 그리고 2번째 방식이 중요한데 얘는 직접 구한다. 직접. 애초에 처음부터 이웃하지 않게 세워버리는 거야, 줄을. 알겠지? 그래서 얘 어떻게 하느냐. 이웃하지 않아야 되는 녀석들 빼고 나머지 애들, 그러니까 관계없는 녀석들부터 먼저 배열해요. 상관없는 녀석들. 상관없는 것들을 배열하고, 그리고 나서 뭐 하냐면 이제 이웃하면 안 되는 녀석들을 배열하는 거야. 그 다음에 이웃 안 해야 되는 녀석들을 배열한다. 근데 배열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중요한 게 얘지. 여기에 이웃하면 안 되는 아이들을 배열할 때 어떻게 하냐면 앞에 먼저 배열하는 애들 있지. 먼저 배열한 녀석들의 사이사이에 배열하는 거야. 사이사이에. 그러면 얘네들끼리는 붙어있을 수가 없지. 무슨 말이냐. 그래서 1553번을 해보시면 53번이잖아 이거. 남학생 3명이랑 여학생 5명을 한 줄로 세우고 총 8명을 줄 세우는 거야.
그래서 우리 8명을 줄 세우세요. 그냥 8명을 줄 세우세요 하면 8명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8개의 자리를 만들어서 원래 아이디어가 이런 거였지. 8개의 자리를 만들어서 그냥 자리 하나씩 채워나가는 거잖아. 8명 중에 1명 채우고 그 다음 채우고 그 다음 채우고. 근데 자리를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번에는 자리를 먼저 만들어 놓고 배열하는 게 아니라 이번에 뭘 할 거냐면 일단 사람을 배열할 거야. 알겠지? 그래서 난 지금 두 번째 방식으로 푼다. 8명이 있는데 남학생끼리 이웃하지 않아야 된대. 그래서 한 명 한 명을 쭉 배열하는 게 아니라 일단 여학생들을 5명을 배열해요. 그리고 나서 그 사이사이에 여학생들 사이사이에 남학생들을 배열하는 거야. 남학생 3명을. 그럼 일단 8명이 배열되는 거지? 5명 배열하고 3명 배열하겠다고. 그럼 8명 다 배열된 거니까 일렬로 줄 서시겠지. 근데 그걸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여학생 5명 배열하는 게 몇 가지야? 5팩토리얼이겠지. 5팩토리얼.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거라고. 하나, 둘, 셋, 넷, 5명 이렇게 배열했다고. 그럼 남학생을 배열하는 게 예를 들어서 5명 줄 섰어. 남학생을 이렇게 하나, 둘, 셋 이렇게 배열하면 8명 줄 선 거잖아. 근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남학생들끼리 붙어있으면 안 되지.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이렇게 되지 않냐? 이렇게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배열되잖아. 그럼 총 8명 줄 선 게 되는 거지. 자리를 먼저 만들어 놓는 게 아니라 애초에 여자애들부터 먼저 5명 깔아놔. 5팩토리얼. 그리고 나서 남자애들끼리는 붙어있으면 안 된다며. 남자애들끼리 애초에 처음부터 붙어있지 않게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여자애들의 사이사이 자리에다가 남자애들을 한 명씩 끼겨 넣으면 남자애들끼리 붙어있을 수 있냐고. 붙어있을 수 없지. 애초에 그래서 남자애들끼리 애초에 붙어있을 수 없게끔 만들어버린다. 알겠지? 그럼 남자애들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는 어디라고? 여자애들 사이사이와 맨 앞, 맨 뒤.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5, 6개의 자리가 있지. 6개의 자리 중에서 남자애들 3명을 넣어야 되니까 일단 6개 중에서 3개를 골라요. 그리고 하나는 남자 1번 들어가고 하나는 남자 2번 들어가고 하나는 남자 3번 들어가는 거니까 6, P, 3이 되겠지. 6개의 자리 중에서 3개의 자리를 골라서 3개의 자리는 다 구분 가능한 거잖아. 남자애들 3명이 다 다른 애들이니까. 그래서 여자애들 배열하는 방법의 수, 남자애들 배열하는 방법의 수 곱하기죠. 그래서 여자애들 배열하고 남자애들 배열하고니까 이런 방식을 쓰겠다고. 이런 방식을 쓰는 이유는 이게 편하니까요. 훨씬 더 편하니까. 중학교 때 풀었던 요 방식 있잖아. 전체에서 이웃하는 경우의 수를 빼세우는 이게 편했던 이유가 뭐냐? 이게 말 그대로 그 계산이 편해서 그래요. 알겠지? 근데 이게 불편하게 되는 상황이 뭐라고? 만약에 남자애들이 2명이었으면 이렇게 푸는 게 더 편해. 남자들끼리 이웃하는 경우를 빼면 돼. 그럼 남자들이 떨어졌겠지. 물론 이렇게 해도 편하긴 하지만. 근데 이웃하는 게 2명이 아니라 3명이 돼버리면 그 3명이 이웃하지 않도록이라는 건 이웃하는 경우를 빼라는 소리잖아. 근데 이웃한다는 거는 3명이 다 이웃하지 않는 거잖아. 이건 3명 중에 어느 2명도 붙어있으면 안 돼요. 그거의 반대 상황을 빼는 거라고. 그럼 3명 중에 일부만 붙어있는 것도 이웃하는 거야. 그래서 전체에서 이웃하는 경우를 이 1번 방식으로 이 문제를 풀려면 남자 3명이 A, B, C라면 A, B, C가 다 붙어있는 경우도 빼야 되지만 A랑 B만 붙어있고 C는 따로 있는 경우도 빼야 되고 A랑 C가 붙어있고 B가 따로 있는 경우도 빼야 되고 B랑 C랑 붙어있고 A가 따로 있는 경우도 빼야 된다. 그래서 얘를 다 따로따로 다 계산해야 돼. 그러니까 귀찮지. 이렇게 할래? 이렇게 할래지. 애초에 전체에서 이거 빼는 방식이 편했던 이유가 이걸 계산하는 게 편하기 때문에 이렇게 계산하는 거잖아. 근데 불편한데 왜 이렇게 하냐고. 이렇게 하면 훨씬 더 빠른데. 알겠지? 그래서 이웃하지 않는 경우의 수를 구할 때 그 이웃하지 않아야 되는 녀석들이 3개 이상이 되면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게 훨씬 더 편하다. 알겠지? 이건 그래서 기본 테크닉이야. 이웃하지 않게 하려면 나머지부터 먼저 배열한 다음에 그 사이사이에 끼겨 넣는다. 알겠지? 중요합니다. 또 있어? 혹시 하고 싶은 거? 넘김. 64쪽? 56번. 56번? 그래. 비슷한 문제야, 이거. 이거 푸는 거랑 비슷하다. 봐라. 읽어볼게. 56번. 그림과 같이 의자 8개가 일렬로 놓여 있어요.
4명의 학생 A, B, C, D가 모두 의자에 앉을 거야. 어느 두 학생도 서로 이웃하지 않게 만들어야 된대. 단 두 학생 사이에 빈 의자가 있는 경우는 이웃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랬어. 무슨 말인지 알겠지? 어차피 의자에 앉을 거잖아. 그래서 의자를 4명의 학생이 8개 의자에 앉으면 4개는 비어있고 4개는 사람이 있는 의자가 되는 거지. 됐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그 4명이 서로 이웃하지 않는다는 소리는 뭐냐면 그 4명 사이사이에 의자가 최소 하나씩은 들어있었다고, 빈 의자가 있다는 뜻이야.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이건 빈 의자 8개는 무시다. 어차피 4명이 가서 앉을 거거든? 그러니까 빈 의자가 8개란 말은 무시하시고 4명이 가서 앉을 거니까 4개의 의자는 없는 거나 마찬가지 그냥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나머지 4개는 의자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얘는 지금 의자 4개랑 빈 의자 4개랑 사람 4명이 있다고 생각하면 된다. 그리고 그 사람 4명은 엉덩이에 이미 의자가 붙어있다고 생각하면 되지. 알겠지? 그럼 사람 4개랑 의자 4명을 사람 4명이랑 의자 4개를 배워가는 건데 그 사람들끼리는 붙어있지 않아야 된다고. 그럼 어떻게 한다고? 붙어있지 말아야 되는 녀석들을 나중에 배우라고. 그러면 빈 의자 4개를 먼저 배우라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빈 의자 4개를 1556번은 빈 의자 4개를 먼저 깔아. 바닥에 깔아요. 그리고 나서 그 사이사이에 학생 4명을 배열한다. 끼겨 넣는다. 알겠지? 그럼 빈 의자 4개를 배열하는 방법은 몇 가지야? 4팩토리얼계지? 4개 까는 거니까. 쌤! 생각을 해보자. 이거 분명히 너는 헷갈릴 거라서. 빈 의자 4개는 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럼 의자 4개 까는 건 그냥 한 가지밖에 없는 거 아니야? 어차피 다 똑같은 의자니까? 맞아? 맞아, 틀려? 어떻게 생각합니까? 양아만 씨. 의자 4개가 있어. 이렇게 의자, 이 까만 의자 4개 있다고 치자. 똑같은 거, 똑같이 생긴 거. 그럼 의자 4개 까는 방법이 몇 가지야? 한 가지야? 한 가지야? 4팩토리얼이야? 왜? 아, 똑같이 생기면 같은 거다. 그럼 쌍둥이는 한 명이다. 쌍둥이 살짝 다른. 다시. 그러면 봐봐. 중요한 건 뭐냐면 구분이 가능하냐, 가능하지 못하냐야. 의자 4개가 있는데 애초에 그 의자 4개가 완전히 똑같은 의자일 수는 당연히 없지.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의자 2개가 있거든? 근데 그 2개가 크기도 똑같고 모양도 똑같아. 근데 색깔이 다를 수 있잖아. 그럼 색깔도 똑같아. 그럼 제조 번호가 다를 수 있잖아. 완전히 똑같은 이 세상에 완전히 똑같은 2개가 동시에 존재할 수 있나? 애초에 불가능한데 그건. 무슨 말인지 알겠어? 애초에 그건 불가능이야. 그래서 만약에 그걸 구분하지 않을 거야. 기본적으로 똑같은 모양들이 이렇게 쭉 있어도 걔네들은 다 구분 가능한 거라고 애초에. 근데 우리가 인식할 때 구분하고 싶지 않아. 그럼 문제에서 무조건 그 얘기를 해준다. 알겠지? 그럼 만약에 이 문제에서 만약에 그 의자 4개 까는 거를 구분하고 싶지 않았다면 문제에서 단 의자들끼리는 서로 구분하지 않습니다. 이런 말이 있어야 돼요. 알겠지? 서로 같은 것으로 보고 싶으면. 그런 말이 없다는 거는 애초에 다른 걸로 보겠다는 뜻이다. 그게 기본이야. 그런 말이, 그런 의미가 깔려 있는 거다, 이미. 그래서 의자 4개를 까는 방법의 수가 4팩토리얼입니다. 그럼 의자 4개 깔렸겠지. 하나, 둘, 셋, 4개를 깔아놨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사람, 학생이 의자를 엉덩이에 붙이고 있는 학생 4명이 있어요. 걔네들을 저 의자, 빈 의자들 사이사이에 낑겨 넣으면 학생들끼리는 붙어 있을 수가 없지. 그래서 이제 낑겨 넣는다? 그럼 똑같잖아. 그래서 이제 문제가 낑겨 넣는 게 이제 요 자리에 들어갈 수도 있고 여기 5개 자리가 있지. 그래서 학생이 들어갈 수 있는 게. 그래서 5개의 자리 중에서 4개를 골라서 인간들을 배열하는 거예요. 됐지? 그래서 5피 삽니다. 5피4는 5팩이고 5팩은 120인가? 4팩은 24고 120, 24 곱하면 2880? 미쳤다. 와 미쳤다 이거. 하나로 본 거 아니에요? 하나로 봐야 될 것 같지. 하나로 본 거 아니에요? 이게
이 문제에서 의도가 하나로 본 건데 이 문제 이렇게 나오면 틀려. 이렇게 나오면 안 됩니다. 안 된다는 게 쌤 말한 대로 논란의 여지가 있는 거야. 아까 선생님 맨 처음에 뭐라 그랬냐면 문제 풀 때 애초에 문제에서 원하는 상황이 뭔지를 먼저 이해하라 그랬지. 그리고 나서 아이디어가 필요하다 그랬고 지금 이 문제가 쌤이랑 푼 거랑 다르게 나온 이유는 쌤이 얘의 의도랑 다르게 해석한 거야. 근데 내가 해석한 게 더 맞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잘못 낸 거라고. 이런 경우가 엄청 많아, 경우의 수 단어는. 그래서 잘 생각해서 풀어야 돼요. 근데 진짜 중요한 시험에서는 예를 들어서 수능 같은 시험에서는 이렇게 문제가 안 나와. 알겠어? 근데 참고서나 문제집이나 아니면 학교 시험이나 이런 문제들은 그냥 한두 명이 내는 거잖아, 이거. 한두 명의 수학 선생님이 내는 거지. 학교 시험도 한두 명의 수학 선생님이 내는 거잖아. 맞니? 그러니까 특히 수학 선생님들이 항상 하는 얘기인데 좀 수학을 좀 집중해서 많이 파는 분들은 언어적으로 좀 딸리는 경우가 많아. 이건 농담이 아니라 진심으로. 그래서 이런 참고서에 또는 문제집에 아니면 학교 시험 문제에 나오는 문제들은 중의적인 표현이 많다고 또는 원래 일반적으로 쓰는 표현에서 조금 벗어나는 상황으로 문제를 낼 때가 있어. 이것처럼. 이게 문제가 오르는 거야. 이 출제자의 의도는 의자를 똑같은 걸로 생각하세요 라는 의미지만 그런 말이 있어야지 된다고. 내가 지금 얘기한 대로. 서로 같은 의자라고 써 있어야 된다고. 알겠어? 이게 서로 의자 8개가 배열되어 있다고 했는데 의자 8개가 같은지 다를지 알게 뭐야. 그러면 기본적으로 다르다고 생각하는 거라고요. 쌤, 그림이 똑같이 생겼잖아요. 무게가 다를 수 있잖아. 그럼 구분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다르다고 생각하는 게 정석이라고. 그게 기본이야. 알겠니? 문제가 이상한 거야. 그러니까 문제가 좀 이상하구나. 답은 120이라고 하는데 문제가 이상하겠다고 하겠다고. 알고 넘어가라고. 근데 이런 일이 수능이나 큰 시험에서는 안 일어나요. 모의고사에서도 안 일어나. 이런 경우는. 알겠지? 근데 학교 시험에서는 이런 거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얘는 충분히 딴지를 걸 수 있다는 거야. 학교 시험에서도. 그걸 좀 알아둬야 돼. 여긴 진짜 그렇다. 그런 일이 많아요. 난 그게 아직도 해결이 안 됐어. 쌤이 고등학교 때, 나도 여기 배웠을 거 아니야. 중학교 때랑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부터 배우니까. 근데 지금 쌤이 40살이 됐는데 아직도 이걸 결론을 못 내렸어. 경우의 수 단원에 문제가 이렇게 엄청 짧게 나오잖아. 길어야 3줄이지 뭐. 한 줄, 2줄 문제로 나오는데 거기 안에 들어있는 정보가 너무 적어. 그러니까 문장이 이렇게 써있는데 중의적인 표현이 너무 많다고. 그러면 절대 안 되거든. 왜냐면 여기 경우의 수 단원은 콤마 하나만 달라져도 문제 풀이 방식이 완전히 달라지는 경우도 많아요. 또는 조사 하나만 달라도 문제 푸는 방식이 너무 달라진다고. 근데 이렇게 중의적인 표현을 써도 되냐고. 내 말은 이건 중의적인 표현이 아니지만 애초에 이건 문제가 잘못된 거야. 서로 같은 의자라고 써 있어야 된다. 알겠지? 근데 중의적인 표현이 많이 나와. 국어 시간에 그런 거 많이 배우잖아. 중의적인 표현. 예를 들어서 잘생긴 하민이의 친구 명훈이. 이러면 하민이가 잘생긴 거야? 명훈이 잘생긴 거야? 명훈이죠. 잘생긴 하민이의 친구 명훈이 이랬대. 그러면 하민이죠. 그 국어 시간에 안 배웠어 이런 거? 배웠지? 이거 중의적인 표현이지? 예? 잘생긴 하민이의 친구 명훈인데요. 그래, 그러니까 잘생긴이 하민이를 꾸며주잖아. 하민이의 친구 명훈이 하면 하민이의 친구 명훈이 잘생긴 하민이의 친구 명훈이 이렇게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돼 있을 수 있잖아. 잘생긴 하민이의 친구 명훈이. 그렇군요. 이거 중의적인 표현이야. 그래서 이런 거 국어 시간에 많이 배웠을 텐데. 이런 경우가 애초에 수학 선생님들이 이런 오류를 많이 범한다고.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맨 처음에 이야기한 게 그거야. 문제에서 나온 상황이 뭘 의도하는지를 확실하게 파악해야 돼. 애초에 그게 먼저 제일 최초에 해야 되는 짓이다. 뭘 원하는지부터 알아야 된다고. 근데 이 문제는 그 원하는 걸 내가 잘못 파악한 거야. 왜냐면 애초에 이 아저씨가 틀렸으니까. 알겠죠? 내가 맞은 거라고. 그래서 이렇게 풀어야 돼 원래는. 알겠지? 근데 얘는 지금 이걸 구분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의자를 배열하는 걸. 그냥 한 가지로 보겠다는 뜻이었어. 답은 그래서 120이라고 써있는데 이거 문제 오르라고요. 알겠지? 내가 맞아.
그리고 니네 이거 그 개정판 마블 교과서 지금 선생님 건 옛날 거라서 그런데 너네 거 개정판 새로 나온 거 있지? 이거 마플 시너지잖아? 마플 교과서에서도 경우의 수 문제 오류난 거 있어가지고 선생님들끼리 그 문제가 이상하대. 답이 선생님이 풀었는데 이렇게 나왔는데 답이 이상하게 나왔대. 그 다른 선생님이 와서 이게 왜 이럴까요? 하고 내 의견을 물어보시더라고. 그런 일이 엄청 많아. 경우의 수 단어는. 애초에 근데 그 문제 틀렸더라고 실제로. 알겠니? 실제 그냥 이런 참고서들은 그런 일이 많다고요. 주의하셔야 돼. 그래서 여기 단어는. 그러니까 그냥 고지고대로 책을 믿으면 안 된다. 알겠지? 내가 니네가 선생님 왜 틀렸지? 이렇게 생각할까봐 얘기하는 거야. 내가 맞은 거야. 책이 틀린 거고. 자, 넘긴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빡세지. 해석하는 게 어렵다. 애초에 문제도 잘못 내는데 어떡해.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진짜 많은 경험을 통해서 뭔가 그 기준을 잘 세워놔야 돼. 자, 또 혹시 이상한 거 있습니까? 하고 싶은 거? 64쪽? 58번? 이거 안 했었나? 쌤이랑? 자, 1학년 학생 2명이랑 2학년 학생 4명이 있어요. 이 6명의 학생이 일렬로 날된 6개의 의자의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모두 앉는 경우의 수를 구하세요. 그랬네. 1학년 2명, 2학년 4명. 1학년끼리는 이웃하지 않아요. 근데 의자 6개고 학생 6명이니까 빈의자 없지 얘는. 양 끝에 있는 의자에는 모두 2학년 학생이 앉는데요. 갑니다. 어떻게 할 거냐면 6개의 의자가 이렇게 있어서 1학년 1, 2, 3, 4, 5, 6 1학년 2명 2학년 4명 이렇게 있어요. 맞지? 그래서 나의 아이디어는 뭐냐? 양쪽 끝에 2학년이 앉는다 그랬지. 1학년끼리는 이웃하지 않는다 그랬지. 그래서 선생님이 그냥 갑자기 생각나는 방식이 떠올라서 그냥 그대로 해볼 건데 다른 방식도 한번 생각해보자. 자, 어떻게 할 거냐면 2학년 4명을 먼저 깔아. 2학년 4명을 깔아.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4팩토리얼. 그럼 지금 어떻게 하냐면 2학년 4명이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줄 선 거야. 4팩토리얼. 그리고 나서 1학년 2명을 사이사이에 끼겨 넣으면 1학년끼리는 이웃하지 않게 되겠지? 그리고 양쪽 끝에 2학년이 있다는 소리는 1학년이 여기 들어올 수 없다는 소리지? 1학년이 여기 들어가면 안 됩니다. 여기 들어가면 안 되고. 그러니까 1학년 애들은 여기랑 여기만 들어가면 양쪽 끝은 무조건 2학년이고 1학년끼리는 이웃하지 않게 만들 수 있지. 이해했어? 무슨 말인지? 네. 그래서 2학년 애들 까는 게 4팩토리얼, 1학년 애들 까는 게 3P2지. 3P2요. 그래서 4팩, 3P 곱하면 됩니다. 3P 6인가? 4팩은 23인가? 144? 그래서 답이 144예요. 알겠어? 다른 방식으로는 어떻게 풀 수 있을까를 생각해보자. 뭐 이게 제일 쉬워 보여서 이렇게 풀었는데 다른 방식으로 풀 수 있는 거 생각해볼게. 문제에서 뭐랬냐면 양쪽 끝에 2학년서라고 해서 이렇게 하는 거야. 우리 뒷단어 어차피 배웠으니까 2학년 학생 4명 있지. 4명 중에서 2명을 골라서 일단 한 명은 여기다 넣고 한 명은 여기다 넣어. 그럼 뭐지? 4P죠. 2학년 학생 4명 중에서 2명을 골라서 하나는 맨 앞에 넣고 하나는 맨 뒤에 넣으라고. 그럼 4P이잖아 그게. 4명 중에 2명 골라서 하나는 앞자리 하나는 뒷자리니까 4P. 그리고 나서 이제 2학년 2명 남았고 1학년 2명 남았지. 2학년 2명 남고 1학년 2명 남았다고. 걔네들이 줄 세우면 되지. 그리고 나서 이제 나머지를 세우면 돼요. 나머지는 2학년 2명이랑 1학년 2명 이렇게 남은 거잖아. 얘들 줄 세우라고. 근데 1학년끼리는 붙어 있으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지? 2학년 줄 세워 2팩. 그리고 나서 여기에 끼겨 넣으면 되는 거 아니야? 1학년 애들? 맞죠? 그럼 3P. 그래서 나머지를 줄 세우는 방법이 2팩 곱하기 3P이다. 이렇게 풀어도 당연히 될걸? 4, 3, 12고 곱하기 2 곱하기 6이니까 12지? 12 곱하기 12, 144고.
뭐 하는 건지 알겠어?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풀어나갈지에 대한 아이디어는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없어요. 이게 복잡하고 간단하고는 중요하지 않다. 내가 생각한 방식대로 그대로 쭉 진행을 시켜서 논리적으로 틀리지 않으면 당연히 답까지 당연히 도달해요. 근데 이게 되게 복잡하게 풀었느냐 아니면 이렇게 간단하게 풀었느냐는 내가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사실 물론 내가 결정할 수 있지 내 스스로. 왜냐면 경험이 많으면 이 문제는 이렇게 푸는 게 쉬워. 또 이렇게 풀면 조금 복잡하게 돌아가 라는 정보를 알면 당연히 쉬운 방법으로 푸는 게 시간이 덜 걸릴 수 있겠지. 근데 쌤이 얘기했죠. 경우수단어는 애초에 처음 보는 문제가 훨씬 더 많이 나온다니까. 그럼 뭐야? 그냥 내가 생각한 아이디어가 뭐가 떠오르든지 그 방식대로 쭉 풀어보는 게 중요하다. 알겠지? 그리고 나서 그게 맞으면 참 잘했는데 틀린 경우가 나쁜 게 아니라고. 틀렸으면 틀렸구나 하고 넘어가면 안 되고 왜 틀렸는지를 알아야 된다고. 내 풀이 방식이 왜 틀렸는지를 항상 체크하고 넘어가라고. 알겠지? 그러면 그걸 하면 문제가 점점 풀수록 실력이 늘어요. 근데 안 하면 아예 안 는다 그냥. 내 방식대로 푸는 게 많이 없을 거기 때문에. 왜냐하면 다 지들만의 방식대로 풀 거거든. 설명을 내 방식이 왜 틀렸는지를 설명할 수 있는 방식, 설명해 줄 수 있는 시간이 없어. 쌤도 그렇고 주변 사람들도 그렇고. 알겠지? 그러니까 스스로 판단해 봐야 돼. 왜 틀렸는지. 그런 활동 자체가 중요합니다. 알겠죠? 58번이었고 또 몇 번 해볼까? 없으면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고. 써요? 아, 끝인가? 여기까지였나? 숙제 여기까지였구나. 안 했다 그랬지, 참. 이제 괜찮아? 승진 괜찮아? 네. 넘어간다. 유형 6번. 1560번. 몇 개만 풀자. 자, 노르웨이에 6개의 문자를 일렬로 나열할 때 N과 O는 이웃하고 W랑 Y는 이웃하지 않도록 나열하는 방법의 수를 구하세요. 그랬어. 그럼 N과 O랑 이웃하게 만들고 W랑 Y는 이웃하지 않게 만들면 되잖아. 그러면 일단 첫 번째 N과 O를 이웃하게 만드는 거야. 묶어. 그럼 몇 개지? 이제 6개 중에 5개처럼 생각하면 되지. 정확하게는 이제 NO랑 RWAY인데 문제에서 N이랑 O는 이웃하라 했으니까 묶었다 바로. 그리고 W랑 Y는 이웃하지 않아야 된대요. W랑 Y는 이제 이웃하지 않아야 돼. W랑 Y는 이웃하지 않으니까 이거는 2개는 빼자. 빼고 빼시면 4개, 하나, 둘, 3개 남은 거지. 일단 그래서 이웃하지 말아야 되는 녀석 제외시키고 나머지를 배열하는 거야. 그럼 몇 가지냐? N, O랑 R, A를 배열하는 겁니다. 몇 가지라고? 2팩은 뭐 한 거냐면 N이랑 O랑 자리 바꾸는 것만큼 곱하기 3팩이지. 왜냐면 하나, 둘, 3덩이니까 이제. 이게 N, O 붙여서 R, A까지 3개를 배열하는 방법. 3덩이를. 오케이? 그럼 지금 어떻게 되는 거냐면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거야. 이게 지금 2 곱하기 6이니까 12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N, O, 그 다음에 R, 그 다음 A 뭐 이런 거지. 요런 상태에서 이제 뭐 한다고? W랑 Y를 사이사이에 끼겨 넣으시면 되죠. 그래서 4P를 곱하면 된다. 곱하기 4P. 됐어요? 여긴 들어가면 안 돼. 이게 N이 있고 이게 O가 있는데 여기엔 들어가면 안 되지. N이랑 O는 붙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그냥 이건 이제 하나처럼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 둘, 셋, 4개의 자리에 배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2 곱하기 6 곱하기 4P는 4, 3, 10인가? 144 그래서 143입니다. 1563번. 수지는 SNS에 가입하면서 1, 2, 3, 4, 5, 6, 7의 7개의 숫자 중에서 서로 다른 5개의 숫자를 사용해서 5자리의 비밀번호를 만들려고 한대요. 각 자리의 짝수와 홀수 또는 홀수와 짝수를 교대로 사용해서 비밀번호를 만드는 방법의 수를 구하세요. 그랬다. 그래서 지금 홀수랑 짝수가 있어서 1, 2, 3, 4, 5, 6, 7 이렇게 있잖아. 맞지? 이렇게 해서 짝수가 3개, 홀수가 4개 이렇게 존재하는데 이걸 가지고 5자리 비밀번호를 만든대. 5자리 비밀번호를 만들 때 만들 수 있는 상황이 2개인 거지. 교대로 만든다는 소리는 홀
짝 이렇게 만드는 방법. 그래서 홀짝, 홀짝, 홀 이렇게 만드는 방법 5개로. 두 번째는 짝, 홀, 짝, 홀, 짝 이렇게 만드는 방법. 이 2가지가 있지? 교대로 만드는 방법 5자리로. 다시 홀수부터 시작하느냐, 짝수부터 시작하느냐를 2개로 만들 수 있고, 이제 홀짝, 홀짝, 홀이 되는 경우는 이미 홀수 자리 3개, 짝수 자리 2개가 이미 정해져 있다. 그래서 홀수 4개 중에서 3개를 골라서 3개의 자리에 넣으면 돼. 그래서 4P 3인 거고, 그리고 나서 짝수 3개 중에서 2개를 골라서 2개의 짝수 자리에 넣으면 되지. 그래서 3P2 이렇게 된다. 이게 홀짝, 홀짝, 홀로 배열하는 방법인데, 홀짝, 홀짝, 홀 5개를 배열하는데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배열한 게 아니라 홀수 자리만 먼저 배열하고 짝수 자리를 배열하면 이미 5개 배열되는 거지. 어차피 5개를 배열하기만 하면 돼. 앞에서부터 하느냐 뒤에서부터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5개를 배열한다. 그래서 홀수 자리 3개를 배열하고 짝수 자리 2개를 배열한 거야. 홀수 자리 3개를 배열하고 짝수 자리 2개를 배열하고니까 그리고 해서 곱한 거고. 홀수 자리 3개를 배열할 때는 홀수 4개 중에서 3개를 골라서 3개의 자리에 배열하는 건 4P3. 짝수 자리 2개는 3개 중에서 2개 골라서 짝수 자리에 3P2. 얘도 마찬가지. 그러면 밑에 줄은 그럼 짝수 자리가 하나, 둘, 3개 있잖아. 소자는 3개고. 그래서 3P3 하면 돼. 3팩. 그리고 나서 홀수 자리 2개에다가 홀수 자리 2개에다가 4개 중에서 2개 골라서 2개 넣으면 되지. 4P이다. 2개를 각각 구해서 더하면 되겠죠. 그래서 위에 건 4P3이 24고 얘 6인가? 그래서 144고 자꾸 144가 나오네. 3P3은 6이고 4P는 4, 3, 12지? 그럼 72냐? 그래서 216 답이 그래서 216입니다. 1567번. 자, 남학생 3명과 여학생 4명이 일렬로 서서 스터디 카페에 들어간대요. 양 끝에 남학생이 오도록 세우는 경우의 수를 구하세요. 그랬어. 남학생 3명이랑 남자 3명이랑 여자 4명이 일렬로 서서, 일렬로 서란 소리지 그냥. 근데 맨 앞이랑 맨 뒤에 남학생이 오도록 세운다고요. 그러니까 남학생 이렇게 세우시고 총 7명이니까 가운데가 하나, 둘, 셋 명, 5명이 서는 거겠지 이렇게. 오케이? 그래서 뭐 할 거냐면 일단 양 끝에 남학생 채우고 나머지를 중간에 채우고 이렇게 할게. 그리고 그러니까 곱할 거야. 양 끝에 남학생을 세우는 방법이 몇 가지? 몇 가지? 3P2조. 서로 다른 3명 중에서 2명을 골라서 하나는 맨 앞자리, 하나는 맨 뒤자리니까 3P2라고. 그리고 나서 이제 5명 남았지? 남학생 1명 남았고 여학생 4명까지 총 5명. 그 5명을 가운데다 줄 세는 방법은 5팩토리얼이죠. 3P는 6 곱하기 5팩토리얼이다. 그래서 720이죠. 6 곱하기 120이니까 720 이렇게 쓰시면 돼요. 알겠죠? 뒤에 보면 재밌어 보이는 문제들이 많이 있지만 너네들에게 남길게요. 이건 9번. 75번. 자, A랑 B를 포함한 6명의 학생을 일렬로 세울 때 A랑 B 사이에 1명의 학생이 들어가도록 세우는 방법의 수를 구하세요. 그랬어. 이건 2가지로 풀어보자. 알겠지? 자, A, B 포함한 6명이 있는 거야. 그리고 A, B 사이에 1명이 들어가게 하래. 알겠지? A랑 B가 기준이야. 그래서 첫 번째 어떻게 풀 거냐면 A랑 B를 빼 일단. 그럼 몇 명 남았지? 4명 남았지. 그래서 처음 뭐 할 거냐면 4명 먼저 배열. 4명 배열하고 나서 A랑 B를 자리 잡읍시다. 이렇게 할게. 4명 배열하고 그리고 A랑 B를 배열하고 이런 방식으로.
그럼 4명 배열하는 게 4팩토리얼이지?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거야. 둘, 셋, 넷. 그러니까 A, B 했으니까 C, D, E, F 이렇게 줄 서는 거라고 하자. 24개 중에 하나를 이렇게 썼어. 그리고 문제에서 뭐랬지? 이제 A랑 B 사이에 한 명만 있으라 그랬지. 그러니까 A랑 B를 요렇게 넣는 거 하나, A랑 B 또는 BA, 그리고 요렇게 넣는 거 하나, 그 다음 요렇게 넣는 거 하나, 요렇게 넣는 거 해서 총 몇 가지야? 8가지죠? A랑 B랑 자리 바꿀 수 있으니까. 그래서 곱하기 8하면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4명 일단 먼저 줄 세운 다음에 A랑 B를 그 사이에 한 명씩만 넣어서 자리 잡으라고. 여기 자리 잡으면 2가지야. A랑 B가. AB, BA. 여기도 AB, BA. AB, BA, AB, BA. 그래서 4팩이 24지? 곱하기 8은 몇이냐? 8, 4, 32, 192. 그래서 답은 192다. 이렇게 하는 방법 첫 번째. 두 번째. 이거 이렇게 하면 되지 않나? 뭐 할 거냐면 A랑 B 사이에 한 명 넣을 거라며. 총 6명이 있는데 A랑 B랑 포함해서 A랑 B 해놓고 하나, 둘, 셋, 4명 있잖아. 총 6명 있지. 맨 처음에 뭐 하냐면 A랑 B 사이에 넣어줄 녀석을 하나 고르는 거야. 몇 가지지? 4실이죠. 4실. 4명 중에 한 명 골라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걔네들을 뭉쳐서 데리고 다니는 거야. 알겠지? 그럼 뭉친다. 그럼 무조건 A랑 B 사이에 한 명 있을 거잖아. 그래서 뭐 할 거냐면 A랑 B 사이에 들어갈 한 명을 고릅니다. 그럼 4실이죠. 한 명 넣었어. 그리고 A랑 B 사이에 한 명이 있으라 그랬지? A 먼저 나오세요란 말 없지? A랑 B는 자리가 바뀔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곱하기 2. 그럼 이게 지금 뭐 한 거냐면 그 A랑 B랑 그 사이에 한 명 들어가는 거. 이거 뭉치는 방법의 수다. 그럼 나머지 3명 남았지? 4, 3, 1. 나머지 3명 남았고 그리고 뭉탱이 하나 있으니까 4팩이죠. 그래서 곱하기 4팩.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그래서 8 곱하기 4팩이지. 얘도 똑같이. 계산하면 8이잖아 이거. 당연히 답은 똑같이 나오는 거고. 알겠어? 마음에 드는 방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2가지 너무 크게 어렵지 않지? 2가지 그냥 갑자기 생각나서 이 2가지 방식으로만 풀어봤는데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당연히 있습니다. 알겠죠? 어떻게 풀던 자유야. (9번이었고) 넘겨. 좋아. 재밌구만. 좋아. 11번까지 있으니까 9, 10번, 11번 2개만 하면 되네. 좋아요. 자, 유형 10번. 왜? 근데 이거 시험 기간에 풀나가면 진짜 미친다. 개오래 걸려. 그러니까 시험 기간 되기 전에 일단 최대한 많이 공부해놔야 돼. 기말고사지? 기말고사 범위지? 그래. 빨리빨리 하자, 이거. 물론 빨리 한다고 해서 뭐 다 잘 되는 건 아니지만 일단 많이 풀어봐야 돼서. 자, 처음 81번. 5개의 숫자 1, 2, 3, 4, 5를 한 번씩만 써서 만들 수 있는 5자리 자연수를 작은 수부터 차례대로 나열할 때 78등을 구하세요 이랬네. 이거 그 사전식 배열 문제지 이거. 사전식 배열이랑 크기 순으로 배열하는 거랑 똑같아. 자, 1581번. 그래서 1, 2, 3, 4, 5를 가지고 1, 2, 3, 4, 5를 가지고 5자리 자연수, 다 쓴다는 소리지? 5개를 다 나열했을 때 작은 수부터 쓰시래요. 이때 78등을 찾으세요 그랬지? 그럼 제일 작은 게 뭐냐? 1, 2, 3, 4, 5. 두 번째는 1, 2, 3, 5, 4지? 이런 식으로 쭉 쓸 건데 난 지금 뭐 할 거냐면 1로 시작하는 녀석들을 한 방에 쭉 씁시다. 1로 시작되는 녀석이란 거는 1은 무조건 앞에 고정시켜놓고 나머지 2, 3, 4, 5가 자리 바뀌면 되는 거 아니야? 몇 가지 있어? 4팩토리얼만큼 있는 거지? 4팩. 그래서 24가지다. 그러면 그 다음은 이제 2로 시작하는 녀석들이 쭉 있겠지? 몇 개? 또 4팩토리얼 게 있겠네. 그럼 24. 몇 등 차지했지? 78등. 그래서 이제 또 3으로 시작하는 녀석들도 몇 개 있겠어? 4팩. 그래서 24니까 72까지네. 72등까지. 그럼 78등 이제 거의 다 왔지? 그럼 이제 4로 시작되는 녀석들 중에서 78등이 있을 거야. 지금 여기 72니까 이제 여기 중에서 6등 찾으면 된다. 6등.
알겠지? 4로 시작하는 녀석들 중에서 6등 찾으면 되는데 그럼 4개를 줄 세우는 거잖아. 그 중에서 가장 작은 게 뭐냐면 1로 시작하는 녀석이야. 그 다음에 이제 1로 시작하는 녀석. 그럼 3개 남았지? 그럼 여기 몇 개 있어? 이렇게 세는 게 6개 있다고. 4로 맨 앞에 4고 그 다음 1로 시작하는 게 6개 있겠지. 6개 나머지 3개 줄 세우는 방법이 있으니까. 얘네들이 4로 시작하는 애에서 제일 작은 애들 아니야? 그 중에서 가장 큰 거 찾으라는 소리지. 얘네들 중에서 이제 가장 큰 거 찾으라는 소리야. 6등 나와야 되는 거니까. 됐지? 그럼 뭐가 남았지 숫자가? 1 썼고 2, 3, 5가 남았지? 2, 3, 5로 만들 수 있는 가장 큰 숫자가 뭐니? 5, 3이지. 그래서 4, 1, 5, 3이다 답이. 4로 시작하는 애들 중에서 6등을 찾은 거야. 됐죠? 그래서 4, 1, 5, 3이 2번이네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게 아니라 그러면 1, 2, 3, 4, 5가 아니라 A, B, C, D야. A, B, C, D를 사전식으로 배열할 때 78등을 찾으세요. 라고 하면 어떻게 한다고? 사전식 배열은 그러니까 알파벳이 먼저 나오는 게 더 앞에 등장하는 거니까 얘랑 똑같다고. 그냥 알파벳을 얘를 1, 2, 3, 4, 5로 바꿔서 해도 된다. 크기 순서대로. 얘처럼. 그러면 당연히 4, 1, 5, 3, 2가 나오겠지? 그러면 실제 문자는 D, A, E, C, B 이렇게 되겠죠. 이게 78등이라고. 알겠지? 사전식 배열이 헷갈리면 그 사전식 배열의 문자들을 전부 다 숫자로 바꿔서 해도 돼요. 그리고 숫자로 크기 순으로 나열해야 된다. 알겠죠? 너네가 쌤이 어렸을 때는 이걸 헷갈려 하지 않았는데 사전이라는 물건의 그 원리를 모르더라고, 애초에. 애초에 사전을 본 적이 없잖아. 사전을 본 적이 있어? 국어 사전, 영어 사전 이런 거 본 적이 있어? 그 사전식 배열이란 게 이렇게 알파벳 순서대로 배열하는 거야. 또는 가나다 순으로. 근데 니네는 그걸 해본 적이 없어서 이거 좀 어려워하더라고. 그래서 그냥 숫자로 바꿔서 해도 된다. 쌤 한 것처럼. 알겠죠? 이게 10번이었고 유형 11번, 88번까지만 할게. 헝가리네. 헝가리라는 나라가 있죠, 유럽에. 있는 7개의 문자를 일렬로 나열할 때 적어도 한쪽 끝에 모음이 오는 경우의 수를 구하세요. 그랬는데 니네 알파벳이 총 몇 글자인지 알아? 21개? 오, 21개지. 숫자 잘 못 세는구나. 아니에요? 알파벳 26개죠? 진짜요? 네, 26개 중에서 자음, 모음 했을 때 모음이 몇 개야? 아이유 5개죠. A, E, I, O, U 5개지. 됐어? 그래서 지금 알지? 알 거야. 설마. N, G, A, R, Y 됐나? 그래서 모음은 뭐냐면 A, E, I, O, U 그러니까 이 2개지? 이 2개만 모음이고 나머지는 다 자음이다. 그래서 21개는 자음이 21개고 모음이 5개야. 영어에서는 알파벳에서. 적어도 한쪽 끝에 모음이 오는 경우의 수를 구하세요. 그랬지? 그래서 적어도 하나는 나오면 반대로 생각하지 않았냐? 그래서 항상 전체 경우의 수에서 양쪽 모두 양끝 모두 자음인 경우를 빼면 적어도 하나는 모음이겠지 뭐. 됐지? 전체 경우에서 몇 가지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이니까 7팩이다. 7팩. 마이너스 양끝 모두 자음이 온다는 소리는 자음 몇 개 있어? 이거 지금 5개 있지? 5개 중에서 2개를 골라서 하나는 맨 앞에 하나는 맨 뒤에 넣는 거니까 일단 OP 양 끝에 자음을 넣은 거고 나머지 5개는 중간에 배열하면 되지. 그래서 나머지 5개를 배열하면 된다. 5팩. 알겠지? 그래서 7팩에서 5팩에다 OP를 곱해서 빼도 되고 이렇게 계산해 볼까? 7팩은 7 곱하기 6 곱하기 5팩 이렇게 써도 되지. 빼기 5P는 5, 4, 20 곱하기 5팩 이렇게 써도 되나? 그래서 7, 6, 42 곱하기 5팩 빼기 20 곱하기 5팩이니까 22 곱하기 5팩이지. 마치 동량처럼 계산이 된다. 42 5팩 20 5팩이니까. 그래서 22 5팩 5팩이 120이잖아. 그래서 120 곱하기 20이 하면 몇이냐? 2는 24 2640 2640 그래서 2640입니다. 됐죠? 이렇게 해서 유형별로 하나씩은 다 풀어봤는데 당연히 지금 쌤이 유형별로 푼
대표 문제들이 제일 쉬운 걸 거야, 그 중에서. 알겠지? 어려운 문제는 너네들이 반드시 경험을 해봐야 된다. 왜 막히는지, 왜 안 되는지, 내가 생각한 아이디어는 뭐가 이상한지, 아니면 내가 뭘 생각 못 했는지, 선생님은 왜 저런 아이디어가 떠올랐을까? 이런 고민을 다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니네가 먼저 풀어보는 게 훨씬 더 물론 중요해. 다른 단원도 마찬가지지만 여기는 그게 훨씬 더 심하다. 알겠죠? 그리고 내가 생각한 방식이 왜 틀렸는지, 선생님이 저렇게 풀었는데 내가 푼 방식은 왜 틀렸을까? 맞았으면 상관이 없는데 틀렸으면 왜 틀렸는지도 다 체크를 해봐야 된다. 근데 그걸 내가 다 못 해준다고. 스스로 해결을 하는 수밖에 없어요, 여기는. 알겠지? 그런 의미에서 진짜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단원입니다. 그래서 다 하세요, 1등급까지. 273쪽까지 다 숙제를 할 겁니다. 서술형도 푸시고. 넌 할까요?